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조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그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는데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그 뉴타운, 예전에 MB 시절에 뉴타운을 많이 지정을 했다가 또 중간에 뭐 중단됐다가 또 시작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 상계 2지구에 재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요즘 너무 늦어지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간이 좀 오래 걸리죠. 기간만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투자 기간 얼마나 걸릴 수 있는가, 언제까지 가능한가를 검토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아주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이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투자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는 이 재개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역인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한남동, 용산구 한남동은 재개발에서는 뭐 아주 독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산임수라고 그래서 뒤에는 남산이 받쳐주고 앞에 바로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남 이동 그 재개발 구역 중에서 3지구가 최고죠. 왜 그러냐면은 규모가 5,988세대, 약 6,000세대가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걸 재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건설에서 하는데 요게 이제 투시도죠. 아주 그림만 봐도 그냥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거는 뭐냐? 재개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을, 주거 환경이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에 아주 그냥 싹 밀어버리고 도로나 상하수도 주택을 새로 짓는 거를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재건축은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거죠. 그래서 건물만 새로 지으면은 재건축이고, 낙후된 동네 전체를 아주 싹 밀어버리고 모두 엎으면 재개발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 동네 전체를 없애고 아주 인프라까지 깔아서 새로 주택을 지으면 이제 재개발인데 아주 거대한 공사죠.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는 못합니다. 재개발은 나라에서 결국 그 시나 군에서 이 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일단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만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 또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제 관리 처분이죠. 왜 그러냐니까, 관리 처분이라는 거는 재개발이 이제 다 됐다. 관리 처분 그 인가를 받았다고 하면 재개발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다 거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에 뭐 투자를 했다 하면은 관리 처분이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 이전이라면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사업 시행 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건물 소유권과 또 소유권 외의 권리를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로 바꿔서 변환시켜서 배분하는 개발 절차다. 그래서 재개발의 마지막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주하고 거기에 살던 뭐 빌라나 단독이나 뭐 이렇게 사시던 분들을 다 이주시키고 철거한 다음에 이제 공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개발은 한 70%에서 80% 이상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관리 처분은 아주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그 진행 절차를 보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신학군에서 정비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합니다. 이 지역은 워낙 낙후됐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정하는 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죠.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거는 또 구에서 또 시에서 받는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결국 50% 정도 공정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개발지는 확실하다. 뭐 딜레이 되고 뭐 이런 게 뭐 별로 없이 진행이 착착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또 받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까지 하면 70% 80%가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관리처분하면 철거하고 공사하면 됩니다. 착공하면은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공사가 착공이 되면 한 2년 반에서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하고 이 시공사하고 큰 무리만 없으면,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건 뭐 공사비죠. 조금 더 올려달라 내려달라. 특히 요즘 같은 경우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자재값이 말들이 많은데, 하여튼 관리처분해서 철거해서 착공만 하면은 뭐 조금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개발 진행 절차가 아주 전부죠. 그래서 재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기 투자다. 지금 그 절차에 있다시피 지금 뭐 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사 착공해서 입주까지 하려면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말이 10년, 15년이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까지 걸릴 건지를 가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이 개발 기간이 10년, 15년 걸린다고 해서 투자해 놓고 꼭 10년, 1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죠. 중간에 또 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내가 투자했던 투자 금액이 이제 더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개발 단계별로 또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지가 아까 말씀드린 한남동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마용성 이런 쪽에 이제 입지가 괜찮은 지역은요, 중간에 투자했다고 해서 꼭 끝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끝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입주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건데, 입주할 때까지 못 기다리고 아주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팔 수도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개발 비용 증가로 건축비 수익성을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재개발에서 힘이 드는 거는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의견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뭐 또 조합장 견해와 또 조합원 또 의견이 또 틀리고, 그래서 합의 도출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합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기간이 또 오래 걸리게 돼요. 또 건축비가 또 뭐 건시공사에서 올려달라, 못 올려준다, 얼마냐, 뭐 이런 부분들. 이래서 개발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입지만 좋으면요, 입지만 좋으면 그런 분쟁이 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거는 뭐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재개발은 조금 제가 지금 오늘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 하고 또 별도로 개별적으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상담하고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투자한 돈을 언제 정도까지 나는 묶어놓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상담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게. 그래서 재개발 추진 과정의 그 사례를 보면 아주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한남 3구역이 아주 좋은 입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재개발하는 대한민국 재개발 중에서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2009년도에. 뭐 인터넷 들어가면은 다 알 수가 있는데, 2012년도에 조합 설립하고 19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났으면은 아주 확실한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비쌉니다.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하다. 또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2020년도에 현대건설을 선정했죠. 뭐 이 시공사도 브랜드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또 이 브랜드 있는 건설업체에서 아무 공사나 또 맞지는 않겠죠. 근데 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많이 달라붙었었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2023년, 2년 됐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으니까, 뭐, 여기는 정말 돈 있으면 누구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도에 이주를 시작을 다 했고, 내년 정도에 이제 착공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변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이 확실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2026년 착공이면 보통 2년 반, 3년 걸리면 2029년도 정도면 준공이 돼야 되는데 충분하게 2030년 정도에 준공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여기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죠. 21년 걸린 겁니다. 21년. 아까 제가 15년, 10년, 15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입지가 좋고 뛰어난 지역은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분쟁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걸렸지만 투자한 것만큼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아시라고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노원구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그 백사마을이라고 있는데, 번지수가 백사번지라고 그래서 백사마을이라고 그래요. 여기 또 추진 과정을 보면은 요거는 19년 걸렸어요. 19년요. 지금 노원구청장도 아주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또 사업 시행자가 요거는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재개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서 2019년에 2021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인가라는 거는 일반 건축으로 보면 허가라는 얘기인데, 허가 받았으면은 그다음 짓기만 하면 되잖아요. 또 작년에 관리처분 인가 계획까지 받았으니까 뭐 또 확실한 거죠. 그래서 지금 2주를 이제 시작하고, 요거는 3,100세대가 되는데, 아주 그 뒤에 이제 그 불암산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환경이 이렇게 쾌적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뭐 아주 그냥 노후된 뭐 무허가 건축물도 많고 했는데, 이제 다 건축하게 되면은 정말 신천지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올해 철거를 해서 이제 착공을 하면, 요건 GS건설에서, 요것도 이제 브랜드 있는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2028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조금 뭐 한 1년 정도 늦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일단 계획이 이러기 때문에 요건 19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1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재개발은 그거를 미리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백사마을 이제 조감도죠. 이 뒤에가
그 불암산 자락에 들어서는 건데요. 저도 이쪽 산을 가끔 가보는데 아주 형편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멋진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재개발 추진 구역을 보면은 뭐 여러 군데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뭐 산동네 재개발을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재개발이 뭐 거의 다 됐죠. 그래도 아직 많이 투자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남 뉴타운, 한남동 1번이고, 그 다음에 노량진역에서 장승배기 역구 중간에 재개발들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한 10억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노량진. 또 흑석 뉴타운. 흑석동 아주 기가 막힌 지역이죠. 또 이쪽 성수 전략 정비구역. 성수동 예전에 뭐 이 공업지역이었는데 지금 한강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서울시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또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또 아주 좋은 지역이고, 또 신길 뉴타운, 수색 증산지역, 또 상계 뉴타운, 이런 지역들이 그냥 뭐 작은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단지로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대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금이 많으면 뭐예요? 무조건 한남동에 가서 투자하시면 돼요. 20억, 30억 뭐 이렇게 되면 그 뭐 돈이 작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길동, 상계동 뭐 이런 데 또 가시면 되죠. 그래서 재개발을 해 놓으면 당연히 돈은 다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왜? 내가 재개발이 준공할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시작할 때 가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되면 당연히 돈 되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 거에 지쳐서 또 투자해 놓고 보면은 투자한 다음에 결국 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적절하게 자기의 자금대만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재건축은 무조건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개발할 때 이제 유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상담하고 하시면 전문가하고. 그래서 처음에 투자할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직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은 확실한 투자다. 나라에서 여기에 재개발을 확실히 해도 좋다고 승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가라는 거는 허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투자해도 되는데, 이때 인가가 난 다음에 투자하면 뭐예요? 많이 이제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 직전에 하면 좋겠죠. 근데 인가가 언제 날지는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인가가 나와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하는 게 좋으냐 하니까 이 개발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다든가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다든가 하면 뭐 확실한 거죠. 건축 인가, 사업시행 인가 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인가 난 거나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인가가 난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투자하면 확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전에 투자해도 돼요. 그 전에 교통영향평가 받기 전에 조합 설립한 다음에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결국 기간 싸움입니다. 15년, 20년 장기간 소요된다. 처음에는 제가 10년, 15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한남동이나 이 백사마을 사례로 봤듯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15년, 20년을 보고 투자하셔라. 그 다음에 개발 수익은 개발 기간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도 파악하고 투자하셔라. 그 수익성 파악은 투자하신 분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 전문가 상담하시면 어바우트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미래 가치가 큰 지역에 장기 투자하실 거를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근데 미래 가치가 크면 투자 금액이 많은 거예요. 미래 가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입지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재개발은 투자하기 전에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하고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금액이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아, 돈이 많으면 그냥 지어진 건물 사든가 분양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에 미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유의를 해서 전문가 상담받아서 투자하시면 되죠. 요거는 그 뉴스원의 그 기사인데, 빌라 입주권 받겠네, 신통계획 권리산정일 조정, 뭐 이런 기사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개발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그 당시의 금액을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과 그 기준 일자를 말하는데, 요 권리산정 기준일이 결국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평가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금 이쪽 기사를 보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를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신통기획 공모일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 변경한다. 요런 기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랑구 면목 7구역, 상봉 13구역 뭐 이런 데가 사실은 이 신통계획 공모일까지 내가 이 건물을, 주택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 공모일에 결국은 기준 날짜가 됐는데, 건축,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집을 다 지어서 사용 승인, 건축 승인을 받은 날까지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연장해서 입주권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아야 결국은 내가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는 했는데 입주권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처음에 상담을 안 하고 투자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재개발 조합에 미리 확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뭐 결국 아파트 받으려고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를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도 필요한데, 조합에 전화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조합이 아니더라도 이 재개발하는 지역 중개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상가 갈등의 서울 도심 곳곳의 입주권 갈등이다. 그러니까 상가, 이 재건축 할 적에 보면은 이 상가가 재건축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가라는 거는 이 주택처럼,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가를 지분으로 투자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상가를 지분으로 또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입주권을 예전에는 지분만 갖고 있어도 줬는데 안 주겠다. 뭐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이 지금 상가에 대해서 입주권 갈등이 많으니까 상가를 투자할 때는, 아파트 받을 상가 투자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상가라든가 한강맨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입주권 소송이 아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살 때는 특히 조심하셔라. 그래서 이게 매일경제에 3월 31일자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요, 입주권을 받아야 돼요. 입주권을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남 3구역 재개발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검토하겠다. 입주권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또 해제했다가 또 다시 또 재지정하고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재개발 입주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재개발, 그러니까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입주권이 금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럼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제에 포함을 시킬 거냐, 이게 이제 말이 많았죠.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입주권을 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쪽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입주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은요, 투자를 하기 전에 상담을 하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개발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고 미리미리 상담을 해서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